안녕하세요. 정밀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8월 2일인데요. 오전 10시 28분 지나고 있죠. 8월의 시작이기 때문에 월봉의 동선이 바뀌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농심 짜파게티님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주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정답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월봉 한번 볼까요? 연봉을 보게 되면 뭐 얼마 안 돼서 이게 데이터 값이 없죠. 뭐 요거만 간단히 보게 되면 지금 11만 원, 11만 5천 원, 그리고 고가가 19만 원. 뭐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정도만 보이는 거죠. 월봉으로 가볼게요. 일단 월봉에서도 매물대를 한번 봐볼게요. 이 매물대를 보게 되면 뭐 이런 걸 보는 이유는 뭐 이런 거죠. 어디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됐나 가격대를 보게 되면 15만 원대가 가장 거래가 많았어요. 그죠? 이렇게 뭐 지나간 동선이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윗골이 달 때 좀 거래가 있었었죠. 그리고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렸을 때, 그죠? 밀렸을 때 여기를 그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라간 거 봤을 때는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언제죠? 6월달과 5월달쯤에 매집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8월, 그리고 오늘 시작이잖아요. 8월이. 그래서 월봉의 시가가 그냥 그대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19만 원은 뭐 거의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집을 생각한다면 뭐 19만 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흐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2월 달부터 2, 3, 4 여기 2월 달인가요?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4월쯤 되네요. 그죠?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이 동선을 보게 되면 저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 라인에서 매집이 많이 됐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아랫골이 달면서 지켰고요. 그다음에 지키면서 올라가니까 흐름상 얘는 여기 19만 원은 뭐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이런 거 좀 보일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주봉 한번 가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월봉보다는 이제 봉이 4개 내지 5개 정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5개 봉이 더 많이 생김으로 해서 흐름에 대한 그 파동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의 흔적, 뭐 저항의 흔적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봉으로 넘어왔더니 여기 보니까 빼곡하게 16만 6천 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17만 3천 원대 그리고 지난달에 꼭 쥐었던 17만 6천 원까지 이렇게 빼곡하게 저항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요. 4월 달에 고점 맞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고점 맞고, 그 다음에,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와 저항을 만드는 듯 하면서도 강한 저항대를 이제 통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꾸준히 잘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넘어가는 이 동선이 여기까지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 얼마냐면 20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19만 원 고가를 저항대를 일단 한번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20만 원까지도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빠져서 만약에 저항으로 붙이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저항대를 형성됐는데 강한 저항대는 그러니까 강하잖아요. 이렇게 한두 번 만들어준 게 아니라 4월 달부터 계속 만들었던 강한 저항이 만약에 이게 강한 저항이 무너지게 되면
강한 저항이 무너지게 되면 지지로 바뀌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하신다면 이 지금 1번, 2번, 3번의 이 가격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17만 원, 16만 7천 원을 이탈해서 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가, 그러니까 월봉의 시가이면서도 오늘의 시가, 그다음에 주봉의 시가죠. 동시에 나타난 여기 시가 자리는 17만 1,500원 요 기준으로 해서 이 동선이 밑으로 파동을 치게 된다면 호가가 그렇게 되면 저항의 자금을 빠질 수 있겠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계속 파동이 있으면서 위로 열면서 계속 파동을 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걸 당연히 이쪽을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잘.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뒤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여기가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이렇게 갖다 제가 대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스크의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 대비해서 10%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리스크를 요만큼만큼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죠. 요만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에서 따라가게 되면은 항상 뒤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만큼의 리스크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1차적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20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을 여기서 하게 되면 기대 수익은 이만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대 손실인데 지금 위치를 봤을 때는 중간쯤 되죠. 그래서 이런 데는 따라가는 매매가 되니까 신규 진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초기 모습 때 잘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그리고 올려놓고 눌림을 줬던 이 자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보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갔었죠.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을 들어가면서 통과할 때 아니면 이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지하장을 만드는 기준을 갖고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게 되면 따라가는 매매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뭐 혹시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뭐 추천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올랐는데 뭐 뒷북 치는 얘기 하는 건가 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자리는 따라가지 않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밀려서 지지한다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신규 진입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따라가게 되면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의 비율을 따져버리면 별로 효율성이 없잖아요. 중간쯤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런 점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종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의약품,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3조 정도 되네요. 그죠? 13조. 꽤 덩치가 있죠.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저런 정도는 다 찾아봤을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한번 볼까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개발 기업 한번 아실 거고요. 재무 정보 볼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980억부터 1120억 그냥 꾸준하죠. 그러던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는 장사를 하잖아요. 보다시피.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만 봐도 주가 흐름이 작년서부터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 모습 자체는 아마도 이런 남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는 것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랑 그 다음에 실적이랑 연결시켜서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면 뭐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연간 실적 한번 볼까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1,800억 그리고 2,200억 정도 작년과 올해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요거는 그거죠. 그냥 연간 실적이라기보다도 흐름상 그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둘레 한 6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데이터 값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중요하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일단은 잘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대신 이제는 요걸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이제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2분기 호실적 달성에 7% 강세를 하고 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기사 나온 것들이죠. 그 다음에 특징주 SK바이오스는 9% 상승, 자체 백신 기대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항상
실적이 기본이 되는 상태에서 기대감까지 성립이 되면 그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 즉 매출액 구조랑 이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대감만 있다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실적도 실적이고 기대감도 있고 내용도 있다 보니 이 회사는 아마도 더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가 강한 저항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주가가 기대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은 어차피 잘 벌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모멘텀이 돼서 이 주가가 한 번 더 갈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가격대가 여기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시작했던 17만원, 16만원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무너져서 뒤로 가게 되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쭉 빠진다는 얘기보다도 일단은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주가는 약간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려보면 신규 진입은 눌림을 줄 때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어놨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깨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일단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가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모멘텀을 보고 두 번째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보고 세 번째 이슈를 보고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나 뭐 뉴스나 있나 그 다음에 뭐 테마를 형성돼서 가고 있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쭉 보면 보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한 다음에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인데 황 대표는 그렇습니다. 기본을 보고 얘기하자고 얘기를 해요. 기본. 그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실적 내용이 괜찮다는 거죠. 기본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주가도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모양 자체가 점점 저점을 높아진다면 그만큼 가치 상승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이나 내용도 양호하다고 보는 거고 차트 분석도 괜찮다고 보는 거고 기대감까지 있으니 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가가 눌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 거고 그렇다 해도 우리 주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말자는 거죠. 너무 비싸했다는 거죠. 기본에서. 자, 요런 점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는 부탁드립니다.